가구 시내 시장 체크 주간 포커스 테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꼽아오셨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화장품주를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화장품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를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어떤 흐름을 좀 유지를 시켜줬던 섹터는 리오프닝이라는 섹터예요. 근데 네. 이 리오프닝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가 금주에 지난주 화장품주를 리오프닝이라는 틀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를 가져온 이유는 이번 주에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범위를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보면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던 거.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이미 장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죠. 그동안에 안 좋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더라. 대표적인 게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뭐 신세계그룹도 그랬고 카카오마저도 그랬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주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대표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언젠가부터 LG생활건강이었는데 네. 두 종목 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모레보다는 조금 기간을 축소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소위 대표주였던 아모레퍼시픽이 이 정도 실적에도 주가가 반등으로 보여줬다라는 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좀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몇 가지의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국내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글로벌 매출 비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매출 비중에서도 이제 서구권, 그러니까 선진국권의 뭐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인그루드랩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런 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코로나 때 안 했던 쪽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확실히 이제 그 기저효과가 크게 발현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섹터는 여행이나 카지노일 거예요. 여행도 못 갔을 거고 네. 카지노도 확실히 이제 웬만하면 뭐 굳이 코로나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박하러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가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확실히 기저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제가 앞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저효과가 좀 큰 그러니까는 안 좋아졌던 게 기저효과라는 게 전년 대비 우리가 실적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았던 회사들 그리고 그동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특이한 또 아이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의류 업종도 괜찮고 음식료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업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리오프닝 시대에 소비 진작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가격 전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문제라고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큐티까지 가는 이러한 경로를 보여주고 이게 매크로 지표로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데 그러한 영향권 내에서 본다면 결국 가격 전가율이 높은 업종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식료를 많이 얘기해요. 최근에 뭐 주류 가격이라든지 뭐 음식료 가격들, 음료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듯이 가격 전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음식료, 의료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위크 포인트도 있어요. 원래 화장품이 가장 크게 성장을 했을 때는 중국 시장이 열렸을 텐데 네. 사실 중국과의 뭐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전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랬듯이 화장품을 자체적으로 또 키우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을 또 찾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면서 금주는 화장품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가격 전가가 비교적 쉬운 화장품주들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끌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번 주는 화장품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클리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제가 이제 사실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었잖아요. 네, 저한테 예.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는데 뭐 그렇게 잘은 모르시더라고요. 예, 다른 분이 클리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제가 색조 화장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물어봤는데 나름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샵에서 꽤나 이제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뭐 물어봤을 때도 네.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다. 맞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네,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단 이 클리오는 말 그대로 색조 화장품의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 색조 화장품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나 뭐 틴트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예, 아이섀도우, 뭐 볼에 바르는 것도 뭐 포함이겠죠. 볼터치. 예. 네. 뭐 이것저것 이제 포함이 되는데 결국 리오프닝 시대 때 화장품 내에서도 색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그 답답한 상황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확실히 기저효과를 보일 기업들이 저는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꼭 비단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시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화장 안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좋아지는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발현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이고 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중요하다. 이 회사가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그래도 70% 정도 돼요. 그래서 높은데요. 그런 쪽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매출 쪽에서 보시면 일본이나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 이게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대체제로서의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또 소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에 이제 포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우려에서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좀 자유롭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그 판매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갔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 제품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매출의 뭔가요? 대부분을 그게 그냥 이름이 클리오던데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이름을 네. 그 이름이래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지만 판매 유통 채널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는 그래도 자체적인 그런 매력 포인트가 좀 있다 보니 같이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리오프닝 시대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토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기왕이면 조정 과정에 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권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오히려 팔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지나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저는 벗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심지어 리오프닝 관련돼서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이런 형태의 차트가 지금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고 일단은 현재 바닥에서 올라주는 파동이 한 번 나온 거고 네. 정말 잠깐의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를 뚫어내야 어떤 뭐 큰 시세가 열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뚫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앞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비슷한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파라다이스. 이거 전혀 다른 업종이잖아요. 네. 파라다이스의 차트를 보면 똑같이 이런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다 비슷하네요. 파라다이스도 보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딱 그 상단까지 딱 지난주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살짝 눌리면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눌릴 때 그래서 매수해보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잘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다가 시장이 어수선하면서 살짝 눌려줄 때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시황이 조금 애매하고 그 상황을 리오프닝이 좀 메꾸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이 좋을 때 대부분 주도 섹터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과감한 그러한 전략들을 구사해야 유리할 때가 많은데 지금 사실 리오프닝은 시장이 하필 조금 어수선할 때 그 사이를 메꿀 섹터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은 기술적인 저항권에서는 살짝 눌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 데서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금일 말씀드린 종목은 클리오인데 클리오도 딱 이런 자리에 있고 지금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다음 주에 혹시나 살짝 조정을 주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 클리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